우리나라 금융지주사 중에선 처음으로 대규모 밸류업 계획을 내놓은 곳이죠. 바로 신한지주입니다. 오늘 이 밸류업 계획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한지주의 전략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 그래서 어떤 야심찬 해결책을 내놨는지, 그리고 지금은 과연 잘하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신한지주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정말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의 평가는 너무 박했어요.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도 그리고 회사 스스로도 가장 답답해했던 지점입니다. 아니, 실적은 괜찮은데 대체 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계속 1배를 밑돌았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잠깐 PBR 개념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의 시가총액을 장부상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이게 1보다 낮다. 그럼 시장에서 이 회사는 장부상 가치보다도 싸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 신한지주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회사의 진짜 가치와 시장의 평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신호였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주된 원인이 딱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경쟁사인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와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았거든요. 주식수가 많으니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한지주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합니다. 2024년 7월이었죠. 아주 명확하고 또 공격적인 새로운 약속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들이 내건 이름은 바로 10, 50, 50 프레임워크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목표를 담은 이 계획은 이후에 금융업계 밸류업의 하나의 기준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10, 50, 50이 대체 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세 가지 약속인데요. 첫째, 2027년까지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10%까지 끌어올리겠다. 둘째, 총 주주 환원율 TSR을 50%까지 맞추겠다. 이건 벌어들인 돈의 절반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까 말했던 주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5천만 주를 소각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계획은 아주 거창하죠? 그럼 과연 이 계획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성과가 어떤지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과가 눈에 보입니다. 총 주주 환원율이 꾸준히 올라서 2023년 36%에서 작년에 40%를 넘었고 올해 2025년에는 약 47%까지 갈 것으로 예상돼요. 이 속도라면 목표치인 50%는 아마 2026년에 조기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은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전체 주식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아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신한지주의 이런 전략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 MUFG라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건데요. 여기도 신한지주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PBR 낮고 수익은 안정적이고 그런데 비슷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나서 PBR이 0.4배에서 1.3배까지 거의 3배 넘게 뛰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럼 여기서 투자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좋아, 그럼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지? 그렇죠. 이게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과연 주주 환원율 50%가 최종 목표, 그러니까 끝일까요? 신한지주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50%는 넘어야 할 허들이지 절대 천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CET1 비율이 13% 이상으로 튼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실적이 좋을 땐 주주 환원을 50% 이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비율이 13%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감액 배당 도입 여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지주의 입장이 예전에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요. 만약에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이게 통과된다면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매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더 넓게 봐서 앞으로의 경제 환경 속에서 신한지주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은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은행의 핵심 수익인 이자 이익은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비용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걱정이 많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도 대규모 충당금을 미리 쌓아둬서 이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봐도 그룹 전체의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PF 관련 위험자산 규모도 작년 10조 원에서 현재는 7조 원 아래로 크게 줄었고요. 연쇄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확실한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신한지주 경영진의 성과급이 회사 주가 그리고 이 밸류업 계획의 성공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주가 돈을 벌어야 경영진도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목표를 달성하려는 아주 강력한 내부 동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탄탄한 계획에 눈에 보이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한지주가 밸류업의 선도주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죠. 과연 시장은 언제쯤 이 모든 노력을 주가에 온전히 반영해 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